안녕하세요, 디자인놀입니다. 오늘은 DIY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목공 관련 DIY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죠, 테이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테이블소는 이렇게 아담한 것도 있고, 또 이 횡절기라는 것이 달린 이렇게 좀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현장 목수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시는 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공방 등에서 사용하는 이런 고가의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은 이 충분한 넓이의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종류의 테이블소에 관심이 좀 많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의 테이블소로는 이 정반을 연장하거나 조깃대를 개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큰 판재를 재단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큰 목재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스킬, 원형톱이죠. 그리고 요거보다는 약간 고가의 이런 플런지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큼직한 재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큰 목재의 경우 테이블소를 이용하는 것도 요령이 없으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숙달이 돼 있으면은 편리성이나 정확성에 있어서는 테이블소를 이용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가능성이 높은 이 녀석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톱날이 있고 그 우측에 조깃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이 톱날과 조깃대의 위치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톱날 오른편에 조깃대가 있는 게 아니라 톱날 왼편에 조깃대가 있어요. 그래서 국산 제품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자, 저희 작업장에 있는 이 제품도 보시면은 톱날이 오른쪽, 조깃대가 왼쪽에 있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제품 중심으로 간단한 사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톱날이 있어야 되겠죠. 이 원형 톱날에는 이 직경 사이즈나 이 톱니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테이블소 같은 경우에는 직경 10인치 톱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인치 톱날의 이 톱니수,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 톱니수가 많은 게 가격도 비싼데요, 톱니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보통 이렇게 테이블소에 들어가는 이 원형 톱은 보통 자르는 용도보다는 좀 길게 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톱니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 톱날과 나무 사이에 마찰력이 커져서 오히려 이게 잘 안 나가요. 작업이 힘들고 모터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나무가 이렇게 천천히 잘리다 보면은 이 나무의 절단면이 까맣게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톱날 전문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사용하는 나무가 하드우드인지 아니면 소프트우드인지, 길게 켜는 용도인지 짧게 자르는 용도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권장 톱날 수가 안내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톱날 탈착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제품에는 통상 함께 딸려 나오는 공구가 몇 가지 있죠. 자, 그중 톱날 탈착을 위한 공구는 이겁니다. 일단 톱날 탈거를 위해서는 먼저 이 덮개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전면에 있는 이 레버를 이용해서 톱날을 일단 최대한 올려줍니다. 자, 톱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이 공구를 이용해서 톱날을 풀어볼 건데요. 자, 요 안에 보시면은 이걸 풀어서 톱날을 뺍니다. 근데 톱날이 이렇게 고정이 안 돼 있으면은 저게 풀리질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톱날 고정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톱날을 살살 돌려보면 이렇게 탁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톱날에 체결된 이 너트를 돌려서 풀고, 이렇게 톱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톱날을 다시 장착할 때는 이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이 기계를 다루려면은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계의 위험성입니다. 비단 이런 테이블 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회전 공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힘이 훨씬 세요. 그리고 훨씬 위험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그 이상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조사의 안전지침을 따르고 권장하는 사용 방법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도 현재 지금 이 상태가 이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부품이 장착된 상태는 아니에요. 이런 제품에는 통상 이제 블레이드 가드라는 부속품들이 함께 따라오는데요. 블레이드 가드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거를 통틀어서 이제 블레이드 가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 톱날 덮개는 이제 실수로 작업자의 손이 이 톱날에 닿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이건 스플리터 혹은 라이빙 나이프라고 하는데 이건 킥백이나 이젝션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킥백이나 이젝션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안전을 위한 부속들이 사용상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장착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두 장착하고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자, 이 모든 테이블소에 다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마이터 게이지 슬롯이라고 합니다. 마이터 게이지 슬롯. 자, 이게 마이터 게이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얘를 이 슬롯에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이터 게이지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 자, 이제 정면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스위치 그리고 이제 각종 레버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건 작동 스위치고요. 이렇게 커버를 제껴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톱날이 돌아갑니다. 끌 때는 그냥 이 덮개를 다시 열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손으로 눌러도 되고 무릎으로 대충 쳐도 되고. 자, 스위치를 혼동하거나 또 오작동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위험한 기계들의 스위치는 이런 형식을 취한 것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버는 아까 설명드렸죠. 톱날의 상하 조정을 위한 레버고요. 그 다음 이건 톱날의 각도를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자, 이걸로 톱날을 최대 45도까지 눕힐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누웠다 섰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테이블소를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용 예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큰 나무 말고 적당히 작은 나무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원하는 사이즈로 조깃대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톱날의 높이, 이 톱날의 높이는 안전을 위해서 자, 내가 자르려는 이 나무의 두께보다 약간만 높게 조정을 합니다. 마찰력 면에서 이렇게 최소한만 톱날을 올리는 것보다 많이 올리는 게 힘이 덜 들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안전을 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나무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잘라봤고요. 이제 아까부터 언급했던 킥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이제 킥백 상황을 만든 자료 화면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또 강목이 문짝에 꽂히는 장면도 보셨나요? 실제로 튀어나오는 나무에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테이블소를 작동시키면 톱날은 이 방향으로 고속 회전을 합니다. 자, 이때 톱날의 뒤쪽 이 부분, 톱날이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제재를 들어 올리게 돼요.
이 부분이 킥백 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이 나무에 잘려진 나무에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면은 이 톱날과 조깃대 사이에서 이제 톱날 이 회전 방향을 타고 튀어 오르거나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방향이 작업자의 얼굴이나 몸통을 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마루타가 돼서 정말 킥백이 사람을 해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마루타로서 좀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요. 자, 위험한 목재 대신 맞아도 안 죽는 이 아트보드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톱날을 중심으로 자, 조깃대 쪽은 손을 안 대고요. 자, 이쪽만 잡고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리를 옮겨서요. 자, 이렇게 큰 테이블 소로는 큰 제재도 자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제재가 커지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재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기술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한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테이블 소를 살 돈은 있지만 장소가 없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 정도 사이즈로 지지고 볶아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이 재단이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단이 안 되면은 이 깔끔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남이 재단해 준 목재를 가지고 조립만 하는 거는 뭐 진정한 DIY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그럼 이렇게 커다란 제재는 우리가 어떻게 재단을 해야 되죠? 자, 그 방법은 추후 다시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